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함없이 내 곁에서 꾸준히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이런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몇십 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한 30년 넘게 살고 싶습니다만 사는 동안 이 식물도 30년 넘게 같이 살아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난초는 결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죽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뭡니까 저 우리 국민난초라고 부르는 태극선이 뭐 100만 촉이 넘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불과 한 6, 7년 전만 해도 한 촉에 뭐 1,500만 원, 2천만 원을 하던 복륜 단엽복륜 신라도 지금 값은 많이 싸졌지만 지금 에란인들 치고 그거 한 촉 안 기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제 옆에 난실에는 한 10분 이렇게 기르고 계십니다. 제 친구 난실에 가니까 어떤 분은 한 100여 분 기르고 계시더라고요. 신라만. 하여튼 그런 연유로 내가 최초의 신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이 난초가 금방 죽는 거 아닙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끝까지 갑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삽니다. 영속성이 있다는 얘기죠. 반려식물의 조건을 갖춘 겁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생산성인데요. 또 반려식물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뭐가 늘어나줘야죠. 방금 말씀드린 그 생산성, 그 경제성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나무가 자라듯이 이 나무 포기가 늘어납니다. 내 나이가 먹어서 주름살은 책갈피처럼 너덜너덜해질지언정 난초는 점점 더 세력이 좋아지죠. 아주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난을 기르다 보면은 그냥 길러지지 않습니다. 전기도 사용돼야 되고 물도 줘야 됩니다. 또 농약도 줘야 되고요. 비료도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가적인 난석도 사야 되고 난화분도 또 사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조건이 필요하죠.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를 지금이야 제가 봉급을 받고 살지만은 나중에 은퇴하고 연금 얼마나 저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자동차 굴리고 뭐밥 먹고 살고 그 난초한테까지 신경 쓸 돈이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환금성인데요. 결국은 창출 효과죠. 경제적인 창출 효과, 환금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환금성이라는 것이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데요. 대중성이 있을까요? 난초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오죠. 지금 난개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제가 95년, 96년경부터 난을 산채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서 난을 배우면서 기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때도 사실 정말 이 좀 난이 비쌌고요. 제가 홍화 벌브 하나를 30만 원 주고 사서 기른 적도 있습니다. 그거 틔우려고요. 그 당시에 홍화 화분 하나에 기본이 700만 원, 800만 원 하더라고요. 너다섯 촉 되는 게. 홍화가 핀다고 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홍화 화분 하나에 뭐 20만 원짜리 있고 30만 원짜리 있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난초 자체의 어떤 그 인지도 이런 것은 조금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대중성은 굉장히 넓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장이 넓어진 겁니다. 지금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쪽에 우리 자생출란이 나오는 쪽에 사시는 분들 치고 난초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난초 캐러 안 다녀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대중화가 됐고 이러한 경제적인 창출 효과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난초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유 그거 비싼 거잖아. 아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나 키우는 거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어떤 황금성도 좋아지고 시장 경제도 활성화가 돼 있는 것이 바로 난개다. 지금은 AT 경매센터에 가도 누구나 가서 경매 참여해서 내가 원하는 난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구매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도 지금 뭐 직거래 장터에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만 지금 인터넷상에 직거래 장터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죠. 제가 어쩌다 심심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하루에 수십 건 또는 뭐 수백 건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하루에 뭐 수십 건의 그 새로운 난초들이 올라오고 또 거래가 되고 아주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기본만 갖춰지면은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사이트에 올려서 가격만 맞춰지면은 누구든지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이 반려식물로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살면서 경제성도 창출하고 또 내 정신건강도 지키고 할 수 있는 반려식물의 조건을 모두 갖춘 식물이 난초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도 난초를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그 모임 중에 제약회사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제 사이트를 뭐 나중에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전에 한 1년에 2천억, 뭐 2,500억 이상 뭐 매출을 올리시는 제약회사 회장님이시고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 십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볼 때 저를 봤을 때 정말 그 우리 조 선생은 내가 봤을 때 부러운 게 하나도 없고 사회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내가 더 성공한 사람인데 다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회장님 그랬더니 30대의 난초를 배운 게 최고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신이 30대의 난을 배우셨으면 또 자기 인생이 또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초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내 삶을 바꿀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화면을 보시다가도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정인환 회장님 하시면 우리 난계에서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죠. 사단법인 한국출란의 지금 명예 회장님이시고 아주 난계 최고 원로이시고요. 또 그만큼 또 존경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 난시에도 제가 간혹 가서 이제 차도 마시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오고 그러는데요.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뭐 코드가 좀 잘 맞는 편이어서 대화를 좀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도 가끔 초등학교 동창들도 지금 만나시나 합니다. 이제 이렇게 답답하고 그럴 때 초등학교 동창들도 만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정 회장님을 부러워하신답니다. 무엇 때문에 부러워합니까? 그러니까 늙어서 할 수 있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부럽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정 회장님들 난실도 제가 가만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뭐 난초를 기르는 분들도 찾아오지만 난초를 기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구경하러 오시기도 하고 또 하나씩 얻어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난시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난을 뭐 하루 종일 뭐 할 일 별로 많지 않으시니까 이제 뭐 책 보는 시간 빼고 이렇게 난 분갈이도 하시고 물도 주시고 뭐 혼자서 난초 도란도란 뭐 혼잣말도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구경도 오고 식물 기르는 분들도 구경도 오고 또 저 같은 후배들도 또 가서 뵙기도 하고 또 상인 분들도 가서 회장님 좋은 난초 뭐 잘한 거 있습니까?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나이를 먹어도 난초를 기름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거래가 유지가 되고 또 어떤 그 인간 관계가 이어지는 이런 그 인간관계 중매자 역할까지도 하더라고요. 난이라는 식물이. 그래서 좀 은퇴하신 지가 오래 되셨습니다만은 난을 키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정말 난초를 배우고 이렇게 기르기를 정말 잘했구나. 새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려식물에 대한 중요성이 제가 다른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국어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선도 대감께서 지으신 시조 중에 오우가라는 시조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윤선도 대감 하시면은 그 1500년대 후반에서 1600년대 초반까지 조선 중기 그 2조 판서까지 지내신 분이시죠. 뭐 대단한 그 문인이시고 또 정치가이시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2조 판서면은 찾아보니까 그 2조라는 부서가 그 삼정성 밑에 이제 6조가 있죠. 2조, 뭐 형조, 예조 뭐 있는데 그 중에서 2조라는 부서가 이제 그 공직자들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따져보면 행자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행자부 정도의 부서에 장관직까지 하셨던 분이죠. 판서니까요. 그래서 대단한 그 위치에 계셨던 분이신데 좀 뭐 조금 그 정치적인 그런 암투로 인해서 이제 유배도 당하셨죠. 유배를 가셔서 그
그 섬에 사시면서 이제 그 매일 혼자서 일어나서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고 또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또 어부사시사 이런 시조집도 남기셨고요. 그 중에서 한 권 남기신 책이 바로 오우가라는 이제 시조인데요. 제가 지금도 조금 그 기억이 납니다. 오우가의 그 첫 구절을 보면은 내 벗이 몇인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의 달 오르니 귀 더욱 반갑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혼자 적작에 이제 그 외롭게 좀 누명을 쓰시고 혼자 사시다 보니까 벗이 없는 것이죠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옆에 겨울 맑은 물이 흐르는 겨울 그 시커먼 먹구름이 그림자가 비치지만 항상 물은 맑죠. 그 구름빛에 물이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맑게 흐르는 물도 좋은 친구고 또 그 옆에 장성처럼 버티고 서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하지 않는 바위도 정말 좋은 친구고 또 그 언덕 위에서 북풍 한 살에도 아랑곳 없이 푸른 줄기를 버티고 서 있는 소나무도 정말 좋은 친구고 이거 조금 기억이 나네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 끼는 니식이며 속은의 비었는다. 그 대나무를 이제 노래하신 건데요. 그 대나무가 정말 그 속이 비어서 낭창낭창한 것 같지만 부러지질 않죠. 그러면서도 사시사철도 푸른 잎을 유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휘영청 그 자그마한 불빛으로 전 땅을 온누리를 다 비춰주니 정말 반갑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결국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윤순도 대감께서 난초를 모르셨던 거예요. 만일 난초를 아셔가지고 그 전라도 지방의 산에서 난초 몇 포기 마당에 심어 놓으셨으면 그 다른 번 말고 그 한 가지 벗이 모든 그 매력을 다 달래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난에 대해서 좀 어떤 이렇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께 전달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이제 십수년 전부터 하면서 이제 그런 고서를 뒤지다 보고 이제 또뭐 글을 이제 원고를 써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분까지 이제 소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이 난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또 그 외의 부분에도 문학적인 측면, 의료학적인 측면에서도 음이온도 생성이 되고요. 또 우리 후각적인 뭐 피톤치드 또는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도 다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난실 옆에서 살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항상 즐겁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아마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실제로 저하고 이제 많이 뭐 식사도 하고 그랬던 분이십니다만은 전에 90년대 후반에 저하고 산책을 많이 다니셨던 분인데 정읍에 사시는데요. 매일 와가지고 난초만 쳐다보고 자기는 안 쳐다보니까 이 형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난초를 다 뽑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개밥그릇 앞에다 던져버렸어요. 실제로 그 실상이 실황입니다. 이 사건이. 그만큼 난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참 헤어나기가 어렵고 또 소주가 귀한 존재죠. 하지만 또 가족까지 멀리하면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내 짝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내 짝 먼저 챙기고 빈말이라도 당신 오늘 예쁘 아름답습니다. 한번 또 저녁 밥이 또 달라질지도 모르고요. 이런 후에 난실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여담이 많았고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가져갈 거는 가져가시고 또 버릴 건 버리시고 또 제가 본의 아니게 또 도올 김용욱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논어하고 공자를 제가 공자님 잠깐 모셨는데 부족했다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괜히 또 역사 강의 또 설민석 선생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널리 해량하여 주시고요. 또 저와 이렇게 난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 또 본의 아니게 많은 훌륭한 또 교수님과 학자님들을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드리고 마음쪼록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내실 있고 또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난을 배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오늘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